여러분 그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 이제 증명사진이 필요하세요. 스캔을 뜨시고요. 그 증명사진 한 장만 파일을 갖고 계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여기 회원가입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고3 때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대행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셨을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다 알아두는 거. 이거 안 되면은 내가 지금 5시에 마감인데 4시 40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거 막 하다가 막 안 되는 거야. 패스워드가 뭐였지? 하면서 그거 막 계속 찾고 뭐 핸드폰 인증하고 막 이러다가 시간 막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다 그냥 다 뚫어두시라는 거. 네, 그래야지 편하니까. 네, 그 다음에 핵심은 세 번째인데 학력증명서랑 성적증명서를 내가 갖고 계셔야 돼요. 네, 요거는 아직 발급하지 마시고요. 발급하시는 분은 유학 갔다 오시면 돼요. 그분은 아포스티유 인증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분은 지금 빨리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12월이야. 제가 말할게요. 12월에 되면 이제 발급 받으세요라고 하면 각각 많이 떼지 마세요. 한 통씩 하세요. 각각 한 통씩. 막 10통씩 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학교가 많이 합격한 다음에 내라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뗄 필요 없어요. 이 학력증명서는 요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거든요. 학교마다. 요구 방식이 첫 번째 우편으로 보내라. 몇 월 며칠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이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서 접수 마감된 다음에 며칠까지 보내라는 학교 있어요. 네, 그런 학교는 우편 발송해야 되고 빠른 등기로 보내면 돼요. 네. 그러면 일반 우편이란 등기 우편은 그 받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집배원 아저씨가. 그리고 사인 받아야 돼요. 그게 등기예요. 예. 제가 여기 학생한테 보내면 집배원 아저씨가 이분 찾아서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사인 이름 적어서 오거든요. 빠른 등기로 보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도착분 유효랑 소인분 유효. 도착분 유효는 12월 24일까지 학교에 도착하면 유효하다. 요 뜻이. 그러면 내가 계산해서 꼭 12월 24일까지 도착을 해야 돼요. 도착분 유효는. 도착이 안 됐는데요. 연말이라서 늦어져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학교에 지원 안 됐다고 뜨는 거예요. 근데 도착분 유효는 잘 없어요. 대부분 소인분 유효예요. 소인분 유효는 12월 24일 소인분 유효. 우리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 접수하면 아저씨가 그 영수증도 주고, 요즘에는 이렇게 막 도장으로 팡 찍는 게 아닌데 뭐 전산으로 나와요. 내가 서류 봉투 요렇게 해서 보내는 사람 나, 받는 사람 성균관대학교, 여기에 꽝꽝 찍히거든요. 여기에 뭐가 찍히냐면 날짜가 접수 날짜 2023년 12월 24일 찍혀 있으면 그거 다 받아주는 게 소인분 유예. 24일 소인분 유예. 그럼 24일 날 우체국 접수를 하면 되는 거죠. 우체국 접수하면 무조건 날짜가 찍히거든요.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12월 30일 날 도착하든 1월 3일 날 도착했든 그럼 다 받아줘야 돼요. 그게 소인분 유예예요. 요게 원서 그 모집 요강에 써 있거든요. 소인분 유효까지 받아준다. 소인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이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증명서가 뭐가 있는지. 그럼 학력증명서는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틀린 게 출신학교마다. 첫 번째는 내가 4년제 대학 지금 재학 중인 학생. 재학 중인 학생은 학력증명서를 뭘 떼와야 되냐면, 성적증명서는 다 똑같아요. 성적증명서 그냥 성적증명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요. 그건 차이가 없어요. 성적증명서 발급 받으시면 되고, 학력증명서는 내가 4년제 재학 중이면 수료 예정 증명서를 받아오시면 돼요. 2학년 수료 예정 증명. 1학년 수료 예정 증명서 말고 2학년 수료 증명 예정. 1학년 마쳤다는 수료 증명서 받아왔는데 그거 안 돼요. 2학년 수료 예정 증명서를 받아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재학 중인 학생은 수료 예정 증명서를 받아오셔야 되는데, 이게 학교에서 내가 발급받으려고 그랬는데 없는 학교가 있거든요. 없으면 재학 증명서 받아오세요. 2학년 재학 증명. 그러면 수료 예정 증명서는 받을 일이 없어요. 솔직히 누가 받겠어요. 여러분처럼 편입할 사람이 받는 거죠. 학교에서 알겠죠. 안 내보내려고 그러죠. 학교에서 절대 안 내보내려고 그래요. 저 자퇴할 건데요. 근데 여러분 성인인데 본인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 사인 받아와라, 부모님 동의서 받아와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근데 계속 장치를 여러 가지 두는 거예요. 못하게. 자퇴하려고 그러면 부모님 사인 받아오시고, 부모님 의견 받아오고요. 무슨 뭘 받아오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결과는. 수료 예정 증명서도 없어요. 다 있어요. 원래. 학교마다 원래 있어야 돼. 이런 건 다 있는 거예요. 왜 없다고 그러는데요? 막아놓는 거죠. 없어요, 학생. 2학년 수료될 수 있는 학점이 몇 학점이에요? 누가 물어보겠어요? 다 편입생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학생,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편입하는 학생 아니면. 그러면 학교에서 이거 질문하면 얘 또 편입하는 애네.
우리 학교 수료 기준 점수 없어요. 예? 왜 없는데요? 아, 그냥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몰라, 없어. 그 졸업학점이 절반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학교는 10학점 더 높아. 90학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학교는 그래. 아, 그 공지도 안 했잖아요. 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잘 증명서 발급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런 학교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재학증명서 받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수료 예정 증명서나 재학 증명서 받아온 사람은 출신 학교 가서 글로 받아오라 그래. 수료 예정 확실하다. 그 직인까지 찍어서. 그건 그 학교 가서 하셔야 돼요. 그런 학교가 한 두 군데 있거든요.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좀 더 귀찮아지죠. 4년제 재학 중인 학생은 수료 예정 증명서, 2학년 수료 예정 증명서예요. 아니면 2학년 재학 증명서. 이렇게 떼오시면 돼요. 두 번째는 2년제 또는 3년제 재학 중인 학생. 이 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졸업 예정 증명서 받아오시면 이렇게 받아오시면 돼요. 졸업 예정 증명서. 네. 졸업 증명서는 발급이 안 돼요. 졸업 증명서는 여러분 졸업식 날부터 발급이 돼요. 1월 20일 날 떼려고 그러는데 졸업 증명서 안 떼지는데 안 떼지죠. 2월 달이 졸업식이잖아요. 대부분. 2월 초잖아요. 1월 말이거나. 그 졸업식 날부터 졸업 증명서 떼지는 이 졸업 증명 떼지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졸업 예정 증명서 떼오시면 돼요. 졸업 예정 2년제 3년제 재학 중인 학생은 별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졸업 예정 증명서는 마지막 학기 개강하면 그때부터 떼줘요. 졸업 예정 증명서. 그래서 2년제 3년제 재학 중인 학생은 이거 다 떼줄 거예요. 이거를 안 떼주고 안 된다 그러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전문대는 학교에서 방해 그게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졸업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대는 저희가 뭐 팜플렛을 뿌리거나 포스터를 붙이거나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별로 뭐라고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문대. 왜냐면 전문대는 도중에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4년제는 도중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년제에서 저희가 편입하세요 이렇게 뭘 물티슈 뿌리면은 엄청 싫어해요. 근데 2, 3년제는 전문대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발급받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4년제 재학 중인 학생도 다 이거 다 떼줄 거예요. 떼지는데 몇몇 학교가 안 되거나 트집 잡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은 다 돼요. 이게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4년제 2학년 마치고 휴학생. 이분은 무조건 수료증명서. 수료증명서가 안 떼지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수료가 안 됐다는 거야. 수료증명서 반드시 떼오셔야 돼요. 4년제 휴학생은 무조건 2학년 마쳤다는 수료증명서 반드시 발급해서 오셔야 돼요. 요거는 그냥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그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거예요. 수료증명서. 요거 받아오셔야 되고요. 4년제 졸업생, 기졸업생. 이 앞에다가 어떻게 어렵게 쓴데 기자 쓰거든요. 기졸업생은 이미 기자예요. 한자로. 이미 졸업한 학생. 그러면 사람 또 하나밖에 없어요. 졸업증명서. 졸업증명서가 안 떼지는데요. 그럼 졸업이 안 된 거예요. 학당이가 안 나온 거야. 그 졸업증명서 반드시 받아오셔야 돼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2, 3년제 졸업한 학생. 여기도 졸업증명. 요거 받아오시고. 그다음에 학점은행제 하시는 분은 전문학사 있고 학사학위 있잖아요. 전문학사 가지고. 전부 다 예정증명서 떼오시면 돼요. 이게 학력증명서. 전문학사 예정증명서, 학사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그거 받아오시면 돼요. 예정증명서 학은제는. 그다음에 학사학위 과정인데 70학점 내지 80학점 따서 일반 편입하시는 분은 그 학점을 딴 그 증명서 있을 거예요. 거기 물어보시면. 그거 받아오시면. 요렇게. 요게 학력증명서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한 통. 성적증명서는 다 똑같잖아요. 성적증명서 한 통. 요렇게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셔야 돼요. 원본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그냥 돈 주고 발급받는 게 원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2,000원 내고 발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사기로 돌렸어요. 그건 사본이죠. 그럼 제가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으로 요즘엔 주민센터 가서 그렇게 받는 사람 거의 없는데 주민센터에서 저 팩스민원으로 학력증명서 받았어요. 그럼 뒤에 위 서류는 원본임을 증명함.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줘요. 원본 대조필 도장. 찍혀 있으면 사본이 원본으로 변신을 하죠. 그건 사본이잖아요. 학교에서 팩스로 준 거거든요.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준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공무원이 도장으로 원본임을 인정합니다. 도장을 찍어주면 사본이 원본으로 환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장 찍는 것도 돈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돈 주면 다 원본이에요. 돈 안 내고 뽑았으면 사본이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원래 서류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뽑지 말라는 소리. 최대한 늦춰서 뽑아야 돼요. 퇴집 잡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흑백 칼라로 꼭 뽑아야 되는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흑백으로 뽑아도 돼요. 그리고 1년 번호 있어서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 다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 준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요 아포스티유 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서 성적 증명서랑 학력 증명서를 거기서 발급받아서 오면 유학생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한국에 있는 주재 대사관에 가서 인증을 받아오셔. 내가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갔다 왔으면 저기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서 같이 줄 서가지고 요게 실제로 4년제 대학에 미국에 있는 대학임을 인정한다. 그거를 인증받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엄청 힘들잖아요. 지금 대사관에 추운데 줄 서야 되고, 영어로도 말해야 되고, 못 알아듣고,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대사관 직원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모르잖아요, 잘. 솔직히. 미국이 하도 큰 나라인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이 협약국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대행 기간을 둬서, 여기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비싸요. 건건이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아포스티유는 인증받으려면 한 통씩 뽑으라 그랬잖아요. 한 통씩 다 인증받으셔야 돼요. 그럼 다른 대학에 또 한 통씩 뽑아서 또 인증받으러 또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13군데 했는데 13통을 다 인증받아야 돼요? 네. 인증받으셔야 돼요.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이거 하는 것만 해도. 이거 하는 것만 해도 그냥 여러분 13군데 쓰는 그 원서비 훌쩍 넘어갈걸요. 엄청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원본을 인증받은 거 원본 학교에 주고 부탁하죠. 학교에. 저기 복사해서 가지시고 원본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너무 비싸요, 이게. 돈이 없거든요. 좀 부탁드려요. 받아주면 그냥 원본 주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원본 내고 그냥 와요. 학교에서 이렇게 또 아포스티유는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늦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 학교 다녔던 분은 알겠지만 미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 가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처럼 빠른 나라가 없거든요. 학교에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부탁하면 엄청 늦게 와요. 한 달 이상 걸릴걸요. 학교에서 여기 오는 게, 메일로 오는 게. 우리나라처럼 당일 이렇게 빠르게 하는 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없을걸요. 그나마 일본? 그나마 좀 빠른데. 일본보다 우리가 더 빨라요. 그러면 외국에 가시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문 고장나서 수리 요청하면 이거 오는데 한 달 넘게 걸릴걸요. 우리나라 거면 바로 오잖아요. 에어컨 수리에 바로 오잖아요. 몇 달 걸려요. 이거 하나 고치는데. 그래서 요거 해당되시는 분이 유학 갔다 오신 분 빨리 지금 하셔야 돼요. 요거 빨리 하라는 거. 그 다음에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여러분 제가 밴드로 올렸잖아요. 그 신분증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신 분 셋 다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지금 주민센터 가서 주민등록 발급받으셔야 돼요. 학생증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있거든요. 모바일로 주민등록. 저도 모바일로 있는데 요거 인정 안 된대요. 그래서 모바일로 보여주고 이 사람이 이게 안 돼요. 신분증은 여러분 동일인인지 아닌지 다 검사를 해요. 왜냐하면 대리인이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대리인이 보는 거는 제가 시험 볼 건데 노원에서 1등 하는 학생 92점 받은 학생한테 내 대신 보게 하는 대신 돈 몇백만 원 줘요. 내 대신 서강대학교 가서 시험 보고 오세요. 제가 몇백 드릴게요. 여기 실제로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학생이 보다가 걸렸어. 본인이 아닌 게. 걸리고 다음 연도부터 난리가 났어. 본인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하는 거야. 바깥에서 저 추운데 다 줄 서가지고. 확인이 되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시험장 가서 아마 다 확인할 거예요. 대리로 시험 보는 경우는 여러분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본 거는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요. 딸이 삼순가 했어요. 일본에서.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가 여장을 하고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치마 입고. 아버지가 시험 보러 갔는데 마지막 교시에 걸렸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닌데. 그래서 요거고 그 다음에 전자장비는 무조건 다 뺏겨요. 그래서 하늘식 요거 준비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고사장. 그럼 여러분 시계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태에서 시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초미니 테스트도 여기 태블릿 PC로 시계 이렇게 해놓잖아요.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불안해요. 그 다음에 요거 끝나고 데스크에서 사인펜 달라 그랬어요. 필통에 세자루 챙기세요. 필통에 컴퓨터용 사인펜 세자루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저도 자격증 시험 보러 갈 때 마킹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 한 자루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5분 남았는데 누구한테 빌릴 거예요, 지금? 그럼 저기 시험장에서 주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안 주는 학교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세자로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죠.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옆에 있는 학생한테 죄송한데 사인펜 좀 빌려주시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말해요? 5분, 6분 남았는데. 여러분 시험 봐서 알잖아요. 5분 남았는데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제가 옆에서 말 걸면 장난 아니잖아요. 세자로 꼭 갖고 계셔. 예비로. 네, 그거 준비하시고요. 바늘시계 있으면 그냥 그거 차시면 되고 없으면 싼 거라도 하나 그냥 싸구려로 하나 구입하시는. 네, 그 다음에 사진 없으신 분은 한 장도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그냥 노원역 3분 칼라 있잖아요. 그거 찍으시면 돼요. 싼 걸로. 스튜디오? 그럼 안 찍으셔도 돼요. 네. 우리 그걸로 실기 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진 보지도 않아요. 학교에서 보지
보는 사람 없고 본인인지 아닌지 그때만 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거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아까 아침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신은 학교가 생겼잖아요. 어쨌든 작년에 의해서 다 통틀어서 그냥 유리한 쪽은 여기인데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긴 인문이고 여기 자연이잖아요. 그럼 인문계 학생 입장에서는 16일 날은 단국대 쓰는 게 유리하죠. 예.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쓰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두 개 대학 비교해 보면. 그 다음에 수 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쪽은 이쪽이 단국대. 항공대는 과가 별로 없잖아요. 학교도 크게 큰 학교는 아니니까는 여기는 과가 많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겠죠. 많이 가니까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서울에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럼 추가가 많이 발생. 인문계도 추가가 많이 발생. 항공대도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는 아닌데요. 항공대는 많이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인기 학과가 없어. 뭐 철학과 사학과가 어디가 있어요, 항공대가. 그러면 많이 발생 안 하죠. 그리고 항공대는 문과의 교통물류 거긴 많이 있어요. 거긴 소소한 수준. 그 학과는. 그리고 항공대 경영학과가 나머지 학과잖아요. 만만한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과로 가볼게요. 항공대. 다 공대밖에 없어요. 주요 공대 학과밖에 없어. 없어요. 낮출 만한 데가 없어요. 그다음 항공대에 뭐 AI 물류학부 뭐 이런 거 자연계 있는데 거기는 많이 쓸 거예요. 거기가 첨단 공대. 거긴 많이 세다.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보면 내가 자연계다. 그럼 여기 쓰는 게 유리하죠, 당연히. 이 셋 중에는. 그다음 유리한 데가 자연계는 이화여대가 더 유리하죠. 여학생이. 요 이화여대 쓰려면 내가 자연계여야 되고 여학생이어야 되고. 그러면 단국대가 제일 유리하고 두 번째 유리한 데가 이화여대죠. 이과는. 예. 문과로 보면 이화여대가 제일 세죠. 국민대보다. 아무리 여학생만 본다 그래도 이화여대는 문과는 센 학교예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어려운 시험 잘 푸는 학생 있고 좀만 어려워지면 못 보는 학생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쪽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은 항공대나 이화여대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국민대는 오전 9시 시험 있고 11시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면 9시 시험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11시 시험이 어려워. 9시 시험이 어떻게 분류될지 모르는데 문과는 인문대학이 9시에 속해. 사회과학대학이 11시. 쉽게 말하면 그냥 인기 없는 학과가 9시고요. 문과는. 인기 있는 학과가 11시. 이과는 11시에 다 통합해서 볼 거예요. 영어가. 11시에 보고 추가적으로 수학 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국민대는 이렇게 보는데 9시 시험이 상대적으로 좀 쉽다. 그리고 요 격차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애도 많아요. 9시 시험은 굉장히 쉬운데 11시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 9시 시험 보고 온 학생은 표정이 굉장히 밝은데 11시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극과 같은 학교인데 극과 극으로 나누는 거죠. 국민대는 이런 경향 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시험 봐서 알겠지만 논리가 많이 어려워요. 논리를 많이 틀리고. 이화여대는 논리에서 그냥 갈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화여대는 학업 계획서 있어요. 1차 합격하면. 이화여대가 12월 17일 날 보니까 제가 봤을 때 12월 20일 말, 12월 말이면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요. 그럼 1월 초에 내셔야 돼요. 학업 계획서를. 학업 계획서 왜 미리 쓰라는지 아시겠죠? 생각보다 되게 빨리 내야 돼요. 합격자 발표하고 제가 봤을 때 4일, 5일 이후에 내셔야 돼요. 시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이 되게 빡빡해요. 생각보다 16일부터 시작되면 정신이 없어요. 준비할 것도 많고. 정신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1차 합격을 많이 하는 학생은 정신이 없겠죠. 뭐 해야 될 게 많아요. 서류 또 추가적으로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접수비를 또 분할해서 내는 학교도 있거든요. 2차 접수비 내는 학교. 숙명여대가 그런가? 2차 접수비도 또 돈을 내야 되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 성균관대 붙으면 면접 준비해야 되잖아요. 일반 편입. 할 게 많아요. 면접 준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 전공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진짜 정말 물어보고 답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막 학업 계획서 준비하는 것보다 더 해야 돼요. 합격했으면. 그럼 합격하고도 여러분 그 밤늦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자연계 준비하시는 분 면접은 많이 어려워요. 왜 어려운데요? 문과보다 훨씬 많이 물어봐요. 전공에 대해서. 제가 그때 이과는 전공 100% 물어봐요. 이과는 무조건 물어본다 생각하시고요.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이나 한문학과는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문과는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도. 이과는 그런 거 없어요. 이과는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면 자연계 준비하는 학생이 면접 부담이 훨씬 더 심해요. 그다음 기출 자료도 자연계가 훨씬 더 많아요. 자연계는 성균관대 하면 최소 5장 줘요. 그 정도로 많아요. 인문계는 제가 볼 때 경영학과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한 장이에요. 앞뒤로. 대부분 사학과는 한 장이에요. 앞에만 반. 물어본 게 별로. 전공 물어본 걸로 하면 반장도 안 돼.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얘기. 왜 지원했어요? 오늘 날씨 어때요? 성균관대 마음에 들어요? 산 보니까 어때요? 기분 좋아요? 뭐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문과는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많고요. 이과는 그냥 생으로 물어봐요. 쌤, 그냥 풀어봐. 수학 문제 풀어봐. 이과는 더 준비 많이